창립 39주년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식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창립 행사에 축하를 해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소개될 때마다 한정의 뜻으로 많은 박수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대구시 보건사회국 김규택 국장님을 소개드립니다. 경산대학교 변정환 국장님과 서울시 한사회 부회장님이신 윤덕성 회장님은 지금 대구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교통 혼잡 관계로 아직 도착되지 않은 분으로 소개드립니다. 경북대학교 김정진 교수님을 소개드립니다. 안상에 계시는 내빈 여러분과 대원 여러분께서는 전면에 있는 대구대시 강의 일어나십시오. 국기에 대한 경례.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해서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순국선열 및 호국명령과 먼저 작부하신 회원에 대한 분명. 다음은 본회 발전과 시민보건 정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및 공로패 감사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먼저 대구 직할 시장 표창장을 보사국장님께서 전수하겠습니다. 소명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우 한의원 이재우 원장, 우상으로는 선수들을 부릅니다. 수원 한의원 원장 송민건, 이하 내용 같습니다. 경덕 한의원 원장 이기원, 이하 내용 같습니다.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본회 창립 회원으로서 현재 생존해 계시는 세 분에 대하여 본회 손재성 회장의 공로패 전달하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낙산 한의원 김수 원장입니다. 영남 한의원 정화식 원장입니다. 이전 한의원 홍대한 원장입니다. 홍로패 낙산 한의원 원장 김수, 기아는 창립 회원으로서 전소
본회 추진 사업에 적극 협조하시어 한의학 학문소와 권익신장에 기하신 공로가 기대하여 사회원의 기강이 되므로 창립 제39주년을 맞이하여 이태를 드립니다. 1991년 5월 7일 대구 스카시 한의사회 대장 손재상 수상으로 은수저를 드립니다. 영남 한의원 원장 정하신 이한영 같습니다. 이한영 같습니다. 이들 상임회원진 대회에 축하드리는 의미에서 후배 회원들의 꽃다발이 증립 동시에 있습니다. 이어서 관계기관 협력 유대 관계자 감사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소명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감사패 대구 중부경찰서 정보과 김웅화. 귀하는 평소 본회 추진 사업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한의학 권익신장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본회 창립 제39주년을 맞이하여 부산과 함께 입회를 드립니다. 1991년 5월 7일 대구 스카시 한의사회 대장 권재성 부산으로 선수를 드립니다. 5번 신문사 기자 박동학 이하명 같습니다. 한중대학 부식에다 대구사업소 소장 장석준 이하명 같습니다. 다음으로 본회 연력 보고를 이재우 의장께서 하겠습니다. 대구 제8시 한의사회 연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의료검증에 위하여 한의사학과고시에 합격하여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대구 시내 거주 한의사로서 1952년 5월 7일 오전 10시 영천한영 현재 고려이식 영립 2층에서 대구시 한의사회 창립총회를 개최 초대 회장의 이호진 선배님, 부회장의 안형준 선배님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당시 창립회원으로서는 이호진, 안형준, 최혜종, 신현덕, 김승업, 김재환, 허진, 김용성, 송병학, 이종복, 양진환, 박승민, 하표진, 김도춘, 강여건, 김수구, 홍재환, 정화세시 등으로서 출범하였습니다. 초대 회장으로서는 이희중, 부회장은 홍길수, 정화세시 선배님이셨습니다. 고대 회장님은 서남수, 부회장은 최복회, 조경재, 10대 회장에는 서남수, 부회장에는 최복회, 11대 회장님은 서남수, 부회장에는 박준, 12대 회장님은 홍길수 보직입니다. 부회장에는 서문교, 13대 회장에는 이상명, 부회장에는 윤국광, 정기준 선배님입니다. 14대 회장에는 황규식, 부회장에는 윤대영, 영영, 15대 회장에는 원한광, 부회장에는 장영상, 신재우, 16대 회장에는 장영상, 부회장에는 서찬호 선배님이었습니다. 17대 회장에는 윤배영,
부회장에는 윤경술, 장세환, 18대 회장에는 윤경술, 부회장에는 장세환, 조남학 선배님이었습니다. 19대 회장에는 장세환, 부회장에는 박정수, 조남학, 20대 회장에는 박정수, 부회장에는 양보석, 김영진 선배님이었습니다. 시덤을 청수하여 29년간 본회 발전에 크게 공헌을 하였습니다. 출범 당시 회원식 9명에서 지부 성격 총회 시 114명으로서 많은 회원이 정원된 가운데 동원 예식장에서 1981년 8월 6일 지부 성격 총회를 개최하고 임시의장의 김수씨를 선출하여 초대 회장에는 윤배영, 부회장에는 손재성, 윤경술, 장승환씨, 그리고 초대 의장에는 황규식 선배님, 부회장에는 윤경술, 이수환씨, 감사에는 여운영, 김영진씨를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1981년 8월 25일에서 8월 31일까지 각 부별로 분회가 결성되어 명실상부한 대구 직할시 한해회사회가 대한한해회사 지부로서의 조직이 완료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장세환, 서석교씨가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3대 회장에는 장세환, 부회장에는 박정수, 김영진, 유경씨가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4대 회장에는 오경철, 부회장에 양보석, 김영진, 권영준씨가 선출되었습니다. 4대 회장에 역임하시던 오경철씨가 1신상의 사장으로 아이를 보며 권영성 부회장이 직무 대행으로 하시다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5대 회장에 손재성, 부회장, 배수환, 이기구씨를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1989년 12월 13일 제6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제6대 회장에 손재성, 부회장에 배수환, 이재우, 송진건씨를 각각 선출했습니다. 현재 총 회원은 370명으로 막강한 회시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관계로 늦게 도착하신 서울시 한해사회 회장님이시고 대한한해사회 부회장님이신 김덕성 부회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이어서 손재성 대구 직할시 한해사회 회장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대구 직할시 한해사회 창립 39주년을 맞아요. 회원들과 함께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영축에 맞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창립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봉사담화실에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김빛택 보건사국장님, 임덕성 중앙회 부회장님을 위시한 여러분들께 시시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 회는 20대에 걸쳐 회장단을 선출하였으며 대구시가 18시로 선정되면서 분회가 지구로 선정된 지 10년의 1년 동안 5대의 회장님사를 선출하자 학문을 발전과 이로제도 육성을 위한 각종 추진사에 연대 회장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한방의료보험, 한해사 분관, 국립의료원 함학부, 학교 보호법 등과 특히 전국 한해사회의 최초 회원 복리 정의를 위한 대구시 한해사 시민협동조합을 설립한 오늘날 존색 없는 대구 직할시 한해사가 조직적인 정보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한방의료가 정책적으로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행정당국의 편향적인 제도 추진에 의하여 불이익을 강제하고 있으며 항상 초출될 때마다 농성 등 극한 추정을 통하여 누구를 주장해온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는 내부적인 정책 연구와 대안의 정립 그리고 정책적인 뒷받침과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폐 발전에 이기까지 도심조사 수고하신 전임 회장님과 덕대 회장님, 임원진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제 39주년 창립을 맞이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인사말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한한의사 협회장이신 안학수 회장님을 대신하여 임덕성 부회장님께서 격려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늦게 도착해서 죄송합니다. 비행기는 6시 30분 정확하게 대구 비행장에 내렸는데 택시를 기다리는데 45분, 여기로 오는 시간이 이렇게 걸렸습니다. 먼저 얘기를 드리는 얘기는 우리 교통사정이 얼마나 나빠졌는가를 한마디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대구시 또는 경상북도 한의사회가 우리 한의학계의 원산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구 양령시를 비롯해서 대구 한의사의 손재성 회장님을 비롯해서 전임 윤배영 회장님, 그리고 장세환 회장님 등 특히 경북에 있을 때는 서문교 회장님, 이런 분들이 우리 대구 한의사회를 비롯해서 우리 한의학계의 어려운 실정을 오늘까지 발전시켜 왔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안학수 회장님 오셔서 축사를 드려야 되는데, 저는 서울시 회장 겸 부회장으로 대신 대구 양령시를 능가하는 대구 한의사회의 손재성 회장님이 약업의 무역과 건재, 도매 및 대구 신용협동조합에 대해서 참고 자료를 입수한 게 있어서 전화기 겸해서 왔습니다. 한의과대학이 있고 9개 한의과대학이 있는데 한의사 제도를 없애고 의료를 일원화하기로 합의를 본향으로 민자당 대표 또는 정책의 의장을 대신해서 나온 정책조정실장에게 의협에서 제안을 내놨습니다. 또 하나는 문제는 의료도 일원화하고 약업도 일원화해서 앞으로 우루과이 라운드 의료 서비스 문제가 등장되면서부터 우리 한의학계에 존폐가 달리는 그런 문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 한의사회나 대한한의사협회 또는 정책계획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지금 위원장을 맡았습니다만은 UN 또는 전 세계 그리고 WHO 산하에서 중국과 한국만이 전통의학을 가진 의학 이원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한의사만큼 법률의 불평등을 겪고 법적인 제재 조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의료인은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한국과 같은 의학의 법률 제도를 우리 협회 많은 전 임원들이 노력했습니다만은 오늘 현실까지도 가장 의료인은, 양의사들은 무한의 권리를 누리고 한의사는 한정된 법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나 금년도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남북이 통일이 될 때 북한의 동의사인 한의사 제도와 대한민국의 한의사 제도가 법률적으로 국립대학 하나 없고 국립연구원 하나 없고 연구소 없습니다. 또 하나 국립의료기관인 진료를 담당한 병원이 없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들의 전 임원들이 노력한 그 힘을 더 받들어서 앞으로 이런 건 개정하지 않고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조를 해서 한의사 제도 없애고 이름만 의사로 만들어줄 테니 어떠냐? 내일모레 다가오는 지역 방역선거를 앞두고 의학계에 많은 공천을 주어서 직능대표로 하여금 민주주의의 기틀을 하는 지자체에서 한의사도 참여하지만 앞으로 의학 정책은 이렇게 변하는데 찬동한 양으로 어제 발표를 해서 저희가 반대한 이유, 또 문제점, 학문적으로 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다음에 앞으로 인류의 건강과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안을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축사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끝으로 하나 우리 손 회장님께서 노력하시는
야급 무역 문제는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생강, 건강이 중국에 조회를 하니까 1.5달러에서 2달러면 1kg를 수입을 해서 우리 대구시, 서울시에 공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1,500원이면 공급이 되는 생강, 건강이 지금 시장에서 10,000원에서 15,000원입니다. 근데 이거를 수입을 하려고 그러면 통합공고라고 하는 상공부의 고시에 의해서 규정은 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에서 한의사 5,000명이 치료제로 긴급히 요구되는 약제가 있을 때에는 금지 품목 또는 쿼타 품목으로 묶어놓은 것을 풀어서 수입을 해서 우리 한의사만은 쓸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과하려고 절차를 밟으니까 농림수산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이걸 추천을 안 받게 되면 밀수만 성행하는데 이번에 급하니까 식품업계와 또는 제과 또 여러분이 맥주를 마시면 건강 이렇게 씹는 그 건강이 너무 비싸니까 130톤을 농림수산부에서는 수입을 해다가 식품으로 공급을 합니다. 건강이 1kg를 수입을 해다가 치료제로 쓸 수 있는 것을 10,000원, 15,000원을 주고 이러한 우리나라의 무역 한약 유통 질서가 엉망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 협회에다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우리 회원이 단합이 돼서 대구면 대구시 한의사회가 대한한의사협회를 요청을 하고 한의사협회는 의약품 수출협회를 통해서 보사부는 농림수산부나 또는 다른 부처에다가 요청을 해서 풀어서 우리가 원가 절감하는 운동을 벌이지 않으면 앞으로 한의사들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약의 원가가 상승이 되고 의료보험에서는 침이 260원 하던 것이 받는 일이 돼서는 되겠느냐. 어제 오죽하면 의학협회 회장이 가축병원에서 강아지 하나 받는데 강아지가 나올 때 분만료로 10만원 이상 받는데 양방의 의료보험은 산부인과에서 애기 받고 25,000원 받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보험 정책이냐 이렇게 신랄하게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우리 한의사는 다 같이 힘을 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중요한 아까 한약제 문제 같은 경우는 문헌 자료를 우리 대구 회장님 또는 임원 전임 회장님들에게 자료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대구 직관시 한의사회가 대한한의사협회의 가장 중심적이고 모범적이고 그리고 우리 한의학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무한히 발전하고 오늘 이렇게 창립 기념식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혜봉 대구시장님을 대신하여 김규택 보사국장께서 시장님의 축사를 대동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오늘 이 행사에 우리 시장님을 꼭 모시려고 했습니다만 행사가 중복되어서 오시지 못하고 제가 축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소망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대한한의사협회 임덕선 부회장님과 대구직갈시 한의사회 손재성 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한의사회 200여 회원 여러분, 오늘 대구직갈시 한의사회 창립제 39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올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소득 시민에 대한 무료 진료와 시민 건강 정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대구는 그동안 한의학회가 중심이 되어서 전통 있는 양령시를 바탕으로 전국에 이 한의학을 확산 보급하는 데 크게 기여하여 왔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대구시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살기 좋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께서는 항상 선도적인 위치에서 시정에 참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오늘 이 기념 행사가 대구 직할시 한의사회의 새로운 발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대구 직할시 한의사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축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직할시장 이해봉께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대구 직할시 한의사회 창립 제39주년 기념식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과 회원 여러분께서는 시장하시겠지만 특별 강연 순서로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주임교수로 재직 중이신 김정진 교수님의 한민족의 사상적 주체성과 통일 문제에 관한 좋은 강의가 있으신 후에 식사가 있겠습니다. 교수님, 방금 소개받은 경북대학교 사범대학에 있는 김정진입니다. 오늘 대구 한의사협회 39주년 창립 기념일에 강연을 주관하고 소대장님으로 강연을 갖고 왔습니다. 인수를 본의를 위해서 국민보건에 봉사하시고 국가발전에 기여해주는 추로 지향의 조사, 수교, 여러 어른들의 건강과 발전을 빕니다. 연락했던 제목들은 효제 충신과 민족의 주체의식 이런 문제로 말씀드릴까 했는데 오늘 여러 절차상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 강의를 될 수 있으면 짧게 마치겠습니다. 먼저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 한민족의 주체성이라는 게 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지금 북쪽에서 얘기하는 김일성이의 개인 숭배하는 주체성이나 또는 그 부자 세습제 이런 등을 오늘날 잘못된 젊은 세대들은 착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평소 30여 년 동안 행동으로 우리가 실천할 때는 우리 수천 년 동안 조상 대대로 충용, 효제 충신이 어부에게 효도하고 또 사회에 겸양하고 그리고 맡은 바 직분에 충실은 그런 정신이 바로 서로 이웃과 믿고 민족들은 특수한 지역과 특수성을 가진 민족들은 다 조상이 있고 또 그 민족의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1910년까지는 우리 한민족이 한국 통일 이전부터 이후 1910년까지는 조상을 믿고 의식을 실천했습니다. 1910년 나라가 본의 아니게 뺏기고 나라를 강제로 뺏기고 그 후로 종묘에도 역대 군왕의 제례에도 먼저 단군제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이 성균관대학 동양철학과를 나오고 국립대만대가 동양철학을 5, 6년 했습니다. 이거를 중심으로 불합화의 문화를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는 심지어는 아랍권에 가면 알라라는 절대 신의 작용에 의해서 그 민족들을 행불행에 좌우를 하는 그런 신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도 다 성이 각자 김씨요, 박씨요, 이씨요 헌당해도 우리가 박석김 삼국통일전후에서 성 3승만 있을 때 그 다음에 육촌장 그 전에는 어떤 성을 갖고 있었느냐. 우리 그새 삼국사기나 유사에 우리 조상들은 현명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조상 신민 조상은 이 나라가 탄강 개국 이념을 뭐라고 하냐 단군이 계셔서 이 땅을 탄강시켰고 건국 이념을 홍익인간 이념 다시 말하자면 인도주의 정신 상부상조하는 정신 이런 정신이 바로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받은 민족의 주체의식이다. 이런 정신적 혼을 나라를 뺏기지 않았더라면 계승해서 오늘날까지 올 수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종속문화로 서양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계급의식을 가지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문제고 또 조그마한 그나마 우리 교육자가 책임져야 할 문제지만 다만 궁금하실 때문에 제가 서론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문화의식을 갖고 이 나라가 발전해 나가야 하느냐. 교제 충신의 역사적으로 예를 들어 고려의 윤관장군은 가랑도의 정신과 고려를 지킨 훌륭한 분을 한 분만 든다면 윤관장군 같은 분, 그리고 조선조를 지킨 충무공 대우에서 후손들이 잘 살게 해줘야 하는데 대개 독립운동한 사람은 수의할 자격도 안 줬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정부 이후로는 그래도 독립운동 후손은 예를 들어 가창리에 있는 대한중석의 수의라도 주고, 그러니까 조상이 독립운동하고 비굴하게 살지 않고 나라를 사랑하면 손잡대라도 사람 대접을 받는구나. 그러야 나라를 사랑하고 사회의 무질서를 도덕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투철한 사람이 많이, 물론 퇴계 선생의 경천에 있는 사상이나 거경국리호, 율곡의 도학사상이 많이 있지만은 실제 실천적으로 의리학파의 시조라고 쓴 실천궁행한 사람이 누구냐? 많이 있습니다만 이 논문에 예를 들어서 조광조 선생의 도학정신을 지가 통일정신과 연관해서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조광조의 도덕철학과 조광조 선생이 물론 수학을 중심으로 도학을 열심히 하는 당의 제자이기만 했습니다만 의리정신을 중심으로 한국의 주체적인 사상성을 논하고 한민족의 절대적인 영원인 통일의 문제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주체로서 이익이 묘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신이 물체를 지배하느냐, 물체 속에 정신이 있으니까 물체가 정신을 지배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오늘날 동서에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상들은 이런 자본주의 사상과 당을 제시하지 않고 남북 대화나 통일을 모으는 서양식, 서양 이론, 독일식, 우리는 독일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서양 사람이 아니고 우리 의식 갖고 저촉해요. 그 북에는 일찍이 해석하게 돌아갔지만 그가 배워보고 그 시중지도하는 시대에 맞는 정치를 폈더라면 임진왜란도 안 일어났을 겁니다. 또 임진왜란 때 외적이 침략한 경험이 없더라면 1910년 나라를 뺏긴 일도 없습니다. 이 이론의 주장하는 사람은 이학파에 속하고 실천의 주장하는 기학파에 속합니다. 기는 운동법칙에 관계되고 이익은 무형의 원리에 관계되기 때문에 이익이 합쳤을 때 그 사회가 발전을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인성의 가치관을 우리가 찾아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광조의 사상을 기점으로 조선의 도학사상은 두 개의 학파로 나누어 계승되었다. 이들 두 학파가 우리 민족사 발전에 기여한다는 지대한 것이다. 과거의 철학이 오늘의 창조적 철학의 발전을 얽매여둔 족쇄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창조적인 생산 철학은 구성하기 위하여 과거의 철학을 새롭고 진취적 시각에서 우리는 분석하고 검토해야 할 때가 왔다. 한 민족은 철학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그런데 그건 도덕적으로 보는 것. 왜 조광조의 혁신, 정치에 나타난 민주적 의지가 있었느냐? 정함 조광조는 선생은 연산군이 폭정 당시 사회가 도덕적으로 극히 문란하고 오늘날과 같이 조정의 정치와 기강이 혼탁할 때 유학의 근본 정신인 인과 의를 내세워 의리사상과 도학정신으로 왕도정치를 제창함으로써 민중의 여론의 뜻을 두고 협회 경장론을 내세워 민중을 위한 도덕정치를 실현하려고 노력한 정치가요 사상가였다. 그런 직업적인 직관관이 있습니다. 사관원을 두어서 책임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 언론에 들어오는 민중의 소리가 비록 거짓된 것이라 해도 언관들이 민중의 여론을 수집하여 그 거짓된 것이 생겨난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여 요새 같으면 유언비어가 왜 나타났는가 이런 걸 조사하는 겁니다. 그것을 책임지고 수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으니 이러한 책임 정치의 의지는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책임성의 소재에 대한 자기 반성이
반성의 부재적 현상에 중대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옛날엔 고국관리가 사회 문제가 터지면 처자의 양육과 부모의 효성도 중요하지만 책임을 질 줄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계 선생 같은 분은 수십 차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판서 자리를 사용했던 겁니다. 그 의에 도에 안 맞을 때는 자기가 비록 심산유곡에 가서 초분 목피를 먹고 사는 한이 있더라도 그 공직을 맡지 않습니다. 다시 부족하니까 나라꼴이 이렇게 된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라는 이 도덕을 중시하지 않고는 모든 정치, 경제, 문화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노사관계도 어떤 사주가 도덕성을 가진 사람이 공장을 하면 절대 노동자 농민을 섭섭하게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익금에서 그들을 섭섭하게 합니다. 또 도덕을 배운 노동자는 절대 공장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동맹 파업을 않습니다. 왜? 깨끗한 돈을 벌어다가 부모를 봉양하고 형제를 기른다는 그런 도덕성이 있는 사람은 절대 파업에 가깝습니다.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조상으로 받은 전통 윤리, 인간적, 도덕적 가치관, 교제 중심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터지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내부적인 책임도 있지만 강대국 미국이나 소련이란 이런 강대국의 장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남이 우리 허리를 잘라놨지만 그 잘라진 허리를 빼내는 데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통일의 박 대통령은 빨리 태계 선생을 수용한 겁니다. 남쪽엔 태계 선생의 도덕 철학을 숭상하고 북쪽에서는 율곡의 피철학을 숭상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분열된 그런 철학을 그러니까 이 태계였던 율곡이던 두 분의 철학을 우리가 신체적 조건 이와 기울에 따른다는 합체 이런 사실도 있습니다. 제가 1986년에 한국 사람이 외국에 중공에 못 갈 때 3개월간 백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가서 혼자 여행을 내려왔습니다.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결국 중국은 중국 철학을 통해 사회주의를 했던 자본주의를 했던 그들은 그들의 문화의식 갖고 자유중국은 자유중국대로의 정치적 사회주의를 하는 대륙은 대륙대로의 알막스 정치를 하지 않고 자기의 사상적 사회주의. 그러니까 그들은 변주 통일력, 군주 통일력, 통주 변이력, 변주 혁으로 스스로 변화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만의 막강한 자본을 대륙에 들어가서 3개 성원에게 살릴 수 있는 자본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주체의식이 교제 중심이었느냐? 한 가지만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지만 유관순 열사 같은 분이요. 어려서부터 부모의 말을 거역한 일이 없습니다. 어린 새 동생이 배가 고프다고 울면 밥 한 그릇 다라매는 걸 떼서 어머니는 품팔이가 어린 동생들을 물 말아 먹이다가 그 물에 밥덩이가 떠 있는 것을 유관순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주경야독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화학당에 들어가서 16세 소녀가 꽃도 피기 전에 철이 나니까 비굴하게 일본 놈 앞에서 성을 거치고 문패를 거치고 살을 거보다는 의롭게 내 조국을 찾아야겠다. 그러니까 문목천에 독립기념관을 지은 겁니다. 물론 남자도 수십만 명 조국을 사랑했지만 채꽃도 피기 전에 어린 여자가 조국을 부르다가 사지육각을 떼도 일본 사람한테 자판을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가 누구였느냐? 파랑도 정신에서 계속 찾으면 시간관계에 어렵고 효성이 지극했습니다. 그래 효성이 지극한 사람은 유관순이가 독립운동에 가담. 윤봉길이 또 나무장사였어요. 너무 집이 가난하니까 조방 석죽인데 조죽 석죽이다. 아침에도 죽이요 저녁에도 죽이라. 그래서 부모님 생신날 쌀밥 한 번이라도 해드려야겠다. 의친께를 내면서 나무장사했습니다. 세상 민족의 주체의식은 바로 효제 충신으로 이 도덕성의 회복에서 조국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조광전 선생의 도학 정신은
바로 우리 민족의 주체성과 실천 동행이 되는 안 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함과 기념품 지원이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 대의원 회장이신 서문교 의장님께서 현금 100만 원을 지원하시고 대구 한인사회 신용활동자로서 50만 원 지원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과 회원 여러분께서는 중앙에 마련되어 있는 음식을 드시면서 많은 감소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